집값 폭락이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자, 진짜 집값 급락하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지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죠.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106가구 모집에 3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서 단순 계산에도 300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첫 민간 사전 청약 경쟁률로 나왔습니다. 파주 운정 A33블럭 우미린 청약 경쟁률 어떻게 나왔을까요? 특별 공급은 11.5대 1, 그리고 일반 공급은 74.6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비역세권에서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싸다 싶으면요, 과열 수준의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첨 가능한 사람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당첨 가능성이 적은 청약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동시에 여러 단지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전청에서 기회를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10개 단지, 15개 단지 한꺼번에 쏟아부을 때 있잖아요. 당연히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도 분산되고 청약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낮아져요. 이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소득이 너무 높아서 청약을 못하거나, 또는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지 얼마 안 돼서 청약을 못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청약 통장 관리도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동산 급락 시기에 초급매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이 급락 시기가 언제인데, 일반적으로 역전세 대란 시기가 급매 이제 급락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역전세 대란이 언제 온다? 올해 11월부터 2024년 초까지 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전세 시기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손해봐도 지금 무조건 팔아야 하는 케이스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갈아타는 실수요자,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애를 먹는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급매 가격으로 팔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시 매물 위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적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락할 때 특징은요, 급매물이 많은 단지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단기간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급매가 여러 개 있고, 이 급매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뭐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 보면 한 달에 한 3천에서 4천 정도 떨어진 게 일반적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역전세 시기에는요, 일주일에 5천, 6천씩 떨어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폭삭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단지는 고점 대비 17% 빠졌는데 어떤 단지는 10%밖에 안 빠졌고, 어떤 단지는 마이너스 25%나 찍게 돼요. 같은 지역이라도 전체가 침체되긴 하지만 하락폭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어느 단지에 이런 급매가 많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런 역전세 시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역전세난이 3년 전에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남 지역의 잠실 지역의 준신축 아파트가 두 달 만에 마이너스 23% 단기간에 폭락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매수자가 많았을까요? 매수자 거의 없어요. 역전세난과 동시에 거래량 뚝 끊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자는 없는데 매도자만 마음 급해서 계속해서 호가를 낮추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갑이 됩니다. 왜? 쉬운 거는 집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깎아달라고. 이미 깎을 만큼 깎았는데 여기서 더 깎아달라고 과할 정도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보고 나서 그중 깎아주는 매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전세 시기에 기회를 잡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전세로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월세로 거주하셔야 됩니다. 야, 나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무주택자는요, 전세 보증금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금이 묶여버리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택 매수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현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금매를 잡는다는 생각한 순간부터 매수 주택 가격의 절반 이상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매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야, 월급을 월세나 이자로 다 내면 어떻게 돈 모아서 집을 사냐. 자, 이거 월세 내고 최대한 자금 확보하는 것이 월세나 이자 금액의 수십 배 기회가 될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현금 모아놓고 나서 예금으로 잘 활용하시면요, 생각보다 지출 비용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자, 제가 왜 현금을 무조건 많이 보유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급락장에서는요, 조건이 까다로운 매물들이 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야, 이달 말에 당장 잔금 조건으로 이만큼 싸게 팔겠습니다. 또는 전세 끼고 매수할 사람 찾습니다. 이건 좀 양반이에요. 월세 낀 매물 매수하겠습니다. 그럼 금액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결론은 다 똑같아요. 많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 한마디로 현금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싸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매를 잡는다는 생각 한순간부터는 현금을 최대한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전세는 2년마다 만기가 돼요. 야, 금매가 나와서 지금 전세집 빼가지고 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쉽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세 만기가 안 됐을 때 집주인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허락한다 하더라도 나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이게 말처럼 전세집 빼가지고 금매를 잡는다는 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전세나 월세는 1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어서 이동이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월세나 반전세 내는 집주인들은 그래도 자금을, 보증금을 쉽게 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고 금매에 대해서 더욱더 쉽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금매 잡을 때 신용대출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신용대출을 고액으로 받는 분들, 1억 이상 받는 분들은요,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규제가 진행 중이에요.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신용대출 회수가 들어가는 규제책이 시행되고요. 현재 1억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부분을 체크하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등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이야기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서초구에 아리팍 46억 신고가 찍었더라. 압구정동 80억 신고가 찍었는데 역전세 소리하고 있다.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9개월만 지나면요, 이 영상이 반드시 생각날 겁니다. 현재 경로대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요, 어차피 입주 물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역전세대라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로 오게 되면요, 현금을 보유한 사람한테만 기회가 분명히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요?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지식과 현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